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올해인 만큼 더욱더 설레는 마음인데요.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아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올해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 2월부터 자궁 난소 등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이들 환부의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현재 자궁 난소 등의 질환 진단용 초음파 검사 가격은 평균 47,400원에서 137,600원으로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보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분이 25,600원에서 51,500원 정도로 줄어들며 연간 약 600만에서 70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여성 생리용품에 들어있는 다이옥신과 퓨란이 암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126개 생리용품의 다이옥신 및 퓨란의 독성을 측정한 결과 인체 위해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옥신과 퓨란은 국제암연구기구가 지정한 발암물질입니다. 조사 결과 총 17종의 다이옥신 퓨란 중 15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독성이 가장 약한 옥타클로로 디벤조 다이옥신과 옥타클로로 디벤조 퓨란만 나왔지만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스쿨존 등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시내 모든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30km를 알리는 표지판과 방지턱 등이 곳곳에 있어 차들이 감속 운행을 합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간선도로는 제한속도가 최대 시속 50km,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경찰은 앞서 서울 종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운영한 결과 사고는 15.8%, 부상자는 2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지턱이나 속도 제한, 이렇게 중간 분리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부모님들도 마음 편안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제한속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030 정책 외에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시설물 설치 후에도 효과평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 총선을 앞두고 학교에서도 모의선거 교육이 실시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30개 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10곳과 중고등학교 각 11개, 19개 교가 대상입니다. 모의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유권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주고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편향적 시각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보수 교원단체는 교실이 정치회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엄중한 조사나 조치가 없어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칫 모의 선거 투표 교육만 하는 것은 제2, 제3의 인원고 사태가 철회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 비해 아직은 선거 교육이 생소한 국내에서 학교마저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 기간 아동 안전을 집중 점검하는데요.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계모에게 잔인하게 학대받다 사망한 신원영 군 사건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돼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숨겨진 학대를 너무 늦게 발견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원영희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예비 소집 단계부터 아동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에 맞춰 아동 안전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보호자는 취약 통지서에 나와 있는 예비 소집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반드시 아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야 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예비 소집일이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날짜와 시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 소집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면 전화, 가정 방문 등이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끝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만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입학이 어렵다면 학교에 취약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연말 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영수증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따로 받아둬야 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입장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나가는 돈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2%, 7천만 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 비용이나 차량 리스 비용,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직의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3개 영역, 8개 분야에서 수치화한 국가 성평등 지수. 2018년 기준으로 그 지수는 72.9점으로 2년 전보다 1.2점 올랐습니다. 2014년과 비교하면 3.6점 오르는 등 매년 상승세입니다. 8개 분야를 구성하는 25개 지표 중 육아휴직과 관리자, 직업교육훈련 경험의 성비에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고위공무원 성비에서는 그 비율이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회의원 성비나 사급 이상 공무원이나 관리자 이런 쪽에서 점수가 아주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정책 과제도 개발을 하고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대구와 대전, 부산, 제주가 상위 지역에 속했고 경남과 경북, 전남, 충남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성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위는 전체 153개국 중 108위, 121위인 일본보다는 나았지만 106위의 중국, 102위의 스리랑카보다는 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성평등 지수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9 기동단속팀이 찜질방의 비상구 주변을 점검합니다. 화재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황당하게도 철조망이 길을 막습니다.
철조망에는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어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막다른 길인 셈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시내 330여 개의 목욕탕과 찜질방 중 46곳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벌여보니 절반에 가까운 22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위반 사항은 비상구나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피난설비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비상구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피난 유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안전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상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그 가로막힌 장애물들 때문에 이제 패닉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난 동선 비상구 유지 관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에도 월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5월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이 사는 원룸에 들어가려 한 남성. 이 사건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치안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 논현동에서는 여성이 상가에서 성범죄를 당할 뻔했는데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닷새가 지나서야 범인이 잡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자는 얘기도 없고 그냥 진술만 듣고 바로 파출소로 간 게 다예요.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그냥 장갑만 낀 상태로 그걸 자기한테 달라 꽉 쥐고 가겠다. 사장님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 어저께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경찰서 그냥 갔어요. 이에 서울경찰청은 여성안전종합치안대책 TF본부장을 생활안전부장에서 차장으로 격상하고 대응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대응 시스템 개편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또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외부 인사를 발탁했습니다. 서울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두고도 후속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과속과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 단속 강화는 물론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은 단속 장비 등 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상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NS에 민증구매라고 검색했더니 나오는 게시물들입니다. 자신과 닮은 신분증을 사기 위해 나이를 가리키는 숫자와 함께 생김새까지 특정해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겠다며 연락을 달라는 업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검사기, 사이패스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더 높은 가격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신분증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 보정 사용은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지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만 매년 1000건 가까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청소년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분증 위변조나 구매 행위가 2차 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변조를 하는 업체라든지 정보가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악용될 소지가 발생하고요. 파급되는 효과까지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위변조가 쉽지 않은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유연한 상황. 공문서 위조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예방적 차원의 청소년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 청소년이 채팅앱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대화는 무엇일까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12세, 15세, 16세 등으로 가장해 나눈 대화 620건을 분석한 결과 어디, 사진, 용돈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관찰됐습니다. 성매수로 연결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유인 권유에 해당되는 대화가 약 31%로 가장 많았고 성매수가 약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채팅앱을 매개로 한 미성년 성범죄 문제는 반복된 지 오래. 전문가들은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12살까지만 성보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IT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 번도 공론화가 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7세 이상은 되어야지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고, 여학생도 대체적으로 15세 이상은 되어야지. 만 13세에서 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침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앱도 법적 처벌을 묻게 돼 있다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60차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신원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 한 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저출생 인식조사, 미혼모 양육 지원 사업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등형 인구아동정책관은 투자를 통해 저출산 시대 인구보건복지협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인구 모자 보건 사업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자사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구 보건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육아방송은 인구 보건 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훈육이라는 이유로 사용된 체벌, 아이의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요? 으이그, 이걸 어째... 아휴, 봄이 너 동생한테 이게 뭐야? 무무가 먼저 던졌어. 그렇다고 똑같이 던지면 어떡해. 눈에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 참, 속상해. 무무가 먼저 그랬는데. 엄마가 때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손바닥 3대. 손 올려. 쫙 펴. 던지고 때리는 거 안 돼. 아야, 아야, 아야. 손바닥 대. 손바닥.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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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너만 없어지면 돼. 잘 가라. 살금, 살금. 이게 왜 여기 있지? 떼다 버려야겠다.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그럼 이건 어떠냐? 어림도 없지. 그렇다면 받아라 거미 파워! 겨우 그 정도 파워로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날 미워하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지.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있어서 엄마가 화를
아니지. 엄마는 네가 싫어서 날 찾는 거지. 아니야. 엄만 날 싫어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네가 어떨 때 엄마가 날 찾지? 손바닥 대 손바닥.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봄이야. 아니야. 봄이야, 무슨 일이야? 그럴 리가 없어. 봄이야, 괜찮아? 봄이야. 봄이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날 사랑할 거야. 봄이야, 괜찮아? 엄마? 봄이야. 우리 봄이 나쁜 꿈을 꿨구나. 엄마, 내가 싫어? 무슨 소리야? 자가 그랬어. 엄마가 나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아니야. 엄마가 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으차. 에잇. 봄이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 봄이를 때리는 일은 없을 거야. 응. 봄이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훈육을 위해 매를 드는 것은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를 들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반항심과 열등감을 낳아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육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아이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아이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화를 분출하듯 폭발시키지 말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행동의 결과를 알려주고 이후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칭찬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돼 검사할 경우 적용되는데요. 여성 건강을 위한 보장보험이 강화되는 만큼 반가운 소식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